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며칠 만에 영상 남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목수들의 장비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저하고 같이 일하거나 제 주변에 알고 지내는 건축이나 인테리어 업자분들 이야기를 제가 좀 귀담아 듣고 같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요즘에 현장 일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했죠. 좀 바쁘게 살긴 했는데 일이 참 뜨문뜨문 없던 시기에 일이 이렇게 좀 여러 군데 일이 퍼져 있는 것은 정말 일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일하는 것은 그 목공사가 마감되는 과정에 이게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땜빵 역할로 이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 처음부터 저한테 일을 해달라 그러면 대나웃이 없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좀 하자가 많은 현장을 만들래도 잘 안 만드는 사람들인데 왜 인스타 같은 데서 어리버리한 사람들을 부르거나 뭐 SNS를 통해서 누구를 소개받거나 왜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저하고 또는 우리하고 똑같은 돈을 주면서 저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은 이해 못하겠다. 왜 저러고들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왜 그런지에 대한 생리를 잘 압니다. 건축업자나 인테리어업자들 또는 프리랜서들의 현재 수준이나 그들이 왜 저렇게 얼치기들한테 의존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정말 잘 알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본인들 스스로의 함량이 안 돼서 매일 보는 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나 목수나 업자나 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픽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만 고만고만한 진짜 개 거지 같은 사람들만 만나서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어먹을 수 있다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망쳐놓은 일을 땜빵을 하러 다니는 거죠. 요즘에 일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인건비를 다 받을 수는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2명, 3명, 많게는 4명이 다니면서 이렇게 땜빵을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혼자 일을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짝을 하나 달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공을 하나 데리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죠. 어쨌든 요즘에 우리가 주된 일로 하는 거는 이제 주로 땜빵 일이다.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이 현장 가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 맞는지. 뭐 레벨을 딱 포스트 세워서 레벨을 딱 비춰놓고 천정에 딱 붙여보면은 천정이 이렇게 돼 있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박았지? 어떻게 천정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이게 어려운데 파도 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레벨 자체가 엉망인 거죠. 레이저 레벨기를 본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애들은 미스무리가 뭔지 몰라도 어쨌든 레벨기 갖다가 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도 똑바로 못 보는 거야. 그럼 레벨기가 거짓말했을까? 예? 일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했겠죠. 그러면 비록 땜빵 일이지만 저는 그냥 제 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꺼이 가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 가서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디자이너나 이제 실장님, 사장님 또는 건축업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애들이 장비빨은 죽인다는 거예요. 뭐 디월트, 미러키, 페스툴, 뭐 값비싼 하드 케이스를 구루마에다가 몇십 개씩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막 2줄, 4줄씩 이렇게 바닥부터 사람 가슴 높이 이상으로 쌓으면 2줄, 4줄씩을 이렇게 쌓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런 후배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제 아느니까 그런 거지. 야, 니네 이거 안 무겁냐? 이거 왜 들고 다니냐? 너 저기 있는 저 공구 저거 써? 잘 안 쓰는데요. 하긴 잘 안 써도 결정적일 때 꺼내 써야지. 결정적일 때 꺼내 쓰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고 그 결정적일 때 꺼내 쓰는 공구는 대단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지.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 또 가질러 차에 갔다 오고 하는 게 불편하니까 아예 그냥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끌쌈지에다가 끌을 담아 그렇게 묶어 갖고 다녀도 10개면 10개, 7개면 7개, 9개면 9개, 14개면 14개 세트로 갖고 다니지 중간 거 필요 없다고 빼놓지 않잖아요. 공구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갖고 다니는 건 좋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비빨을 그렇게 보여줄 거면 일도 그 수준에 맞게 나타나게 마감해 주는 게 전문가지. 장비만 갖고 다니면 뭐하냐?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못주머니 앞뒤로 3개, 4개 차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여기다가 조끼까지 입어갖고 그냥 주렁주렁 달아놓고 그러고 다니는 게 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훌륭한 장비를 쓰는 게 전문가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연히 좋은 장비를 쓰는 거는 전문가 집단에 해야 될 일이에요. 잠깐 쓰고 말고 집에서 그냥 서양 사람들 차고에 놓고 1년, 2년 겨우 몇 년에 한 번 꺼내서 쓸까 말까 하는 공구들은 뭐 그게 블랙앤데커가 됐든 뭐 더 그 밑에 급의 공구가 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전문가는 가급적이면 합리적이고 좋은 공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과거에 그 공방을 하는 사람 중에 왜 요즘 사람들이 그 장비에 공구에 그렇게 노예가 되는지 모르겠다. 왜 의존하는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저한테 한번 혼난 사람도 있어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못 갖고 있다고 당신한테 없다고 남들도 그런 거 쓰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 좋은 공구가 다 나와 있는 시대에 지금도 우리가 구한말처럼 손으로 하는 기계를 써야 되냐는 거예요. 짜고 도끼, 대패, 끌, 톱, 망치, 칼만 가지고 하는 시대냐는 거야. 응? 물론 목수라는 직업 집단, 그러니까 목수 집단의 소양은 대패, 끌, 톱, 망치, 칼, 먹통, 사개보리, 사시간에 이런 수공구는 당연히 갖고 다니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그 속도 또는 자본주의에 맞게 돈을 벌기 위해서 양질의 전동공구, 충전공구, 에어공구, 기계공구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받는 거라고. 시간을 단축하니까. 근데 요즘에 인테리어업자나 건축업자들의 공통 분모 그리고 이구동성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 요즘 애들은 장비빨만 죽이고 일을 할 줄 모른다는 거야. 당연하지. 시대가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목공을 배우고 유튜브의 유명 유튜버들의 행위나 그들의 말이 매뉴얼처럼 됐잖아요. 웃긴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지금 20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4살 된 청년들을 데리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리고 있는 청년들 한 2-3명 말고 또 다른 이제 또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거는 또 제가 개인적인 친분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같이 일하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데 20대 청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많은 성장을 해야 되고 튜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제 안 하던 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청각 교육이에요. 어떤 거냐? 공방 사무실에 다 불러서 큰 TV로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저렇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가르칠 것 외에도 영상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그 지도하는 형태의 방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참 세상 좋아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 또는 다른 사람의 교육 영상이 저한테도 하나의 이제 교육 매뉴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튜브 만세. 자, 오늘 영상 그 길게 갈 건 아닌데 일단 그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들의 장비빨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그 전동공구, 충전공구만 가지고 일이 다 될 것 같으면 세상 일이 굉장히 쉬워지겠죠. 며칠 전에도 제가 서울로 현장을 갔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키만큼의 그 페스툴 장비를 밑에 직진기 그 위에 시스테이너들을 쭉 쌓고 원형톱 레일로 보이는 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딱 냈어요. 무슨 돈키호테? 황야의 건맨? 뭐 이런 느낌이 좀 들던데
그래서 이제 그 30몇 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 수고 많다든지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나중에 보니까 같은 층에서 내려서 저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 친구는 이제 왼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그 젊은 친구한테 야 아까 그 왔다 갔다 하는 애 걔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 왼쪽 몇 호로 갔는데요. 아 그럼 거기서 일하는 거구나. 거기는 공사가 끝났다 그러더니 왜 애들을 또 불렀을까? 아 이게 대나오시가 났거나 추가 공사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젊은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게 다 돈이 얼마나치예요? 저 요즘 애들이 저 장비빨로 조지는 거야. 일은 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코드 꽂아갖고 쭉 밀면 나무 나오니까 그게 기술인 줄 아는 거지. 응?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나이가 어리고 저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 장비도 많으니까 너희들이 좀 뭐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니들 눈에 보일 수 있는데 너 저 그냥 다이다이 붙으면 너희들 눈도 못 쳐다보는 날이 올 거다. 이들이 훨씬 더 위로 올라갈 거라는 거야. 왜? 바탕이 다르다는 거야. 바탕이. 저렇게 유튜브나 보고 어디서 저 목수들하고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애들이 페스털, 미러키, 디월트 들고 다니는 거하고 너희들처럼 나무 위아래 앞뒤 자 대패질, 끌질, 톱질하고 먹놓는 것부터 현장에서 배운 놈들은 모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야. 일을 풀어내는 능력도 다르고 추적해 들어가는 그 접근해 들어가는 그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니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형들을 보면 좀 이렇게 위로 보이고 위축되는 마음이 당연히 들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다 씹어먹고 넘어서서 너희들은 저런 얼치기가 아니라 대가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쟤들 갖고 다니는 공급은 어째서? 지금 우리도 갖고 다니잖아. 우리도 있잖아. 그 공구가 지금 다 갖고 다니는 건데 왜 네가 없는 거지. 내 거를 같이 쓰잖아. 내 거를 다 있는데 그거 다 있는 거잖아. 없는 게 어딨어. 쟤네들은 그냥 그런 거 들고 올라가서 시스테이너 바닥에 깔아놓고 거기 찌그리고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나무 자르는 거고 우리는 다르지 않냐 얘가. 우리는 나무로 만든 우마를 갖고 다니잖아. 그게 어떻게 같아? 뭐 부피가 좀 많아진다고? 야 혼자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냐?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런 애들이 왜 혼자 다니는 줄 아냐? 장비빨만 그냥 들고 왜 장비만 가지고 혼자 다니느냐? 데리고 다닐 사람도 없고 누구를 모시고 다닐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어느 누구한테 본인의 근본을 들키기 싫은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상하고 잘하는 사람이 보기에도 많이 이상한 그런 어종쩡한 기술 같지도 않은 기술을 이렇게 신용내는 거를 본인들은 알 거라는 거야. 본능적으로 들키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너희들은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뭔가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액자를 하나 걸어도 그 어느 위치에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만 알려주면 어떻게 중심을 보고 어떻게 자질을 해서 어떻게 추적해서 다는 방식이 우리한테 있는 거지. 그 액자를 달아야 되는 집이나 또는 그 집을 짓는 건축업자들이 와서 이렇게 제서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말 듣느냐? 안 됐지. 내 방식대로 하지. 계속 와서 말 시키면 작업만 늦어져. 우리 방식이 있다고. 더 합리적인 방식이. 작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얘기하는 게 되는 거 봤냐는 거야. 안 되지. 상황에 맞게 하는 거는 우리가 더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자꾸 와서 참견하면 작업 시간만 늦어지고 자꾸 혼란만 가중된다는 거야. 아까 분명히 자료 재고 계획을 세워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름대로 체크 다 했는데 또 확인해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그러면 2번, 4번 한 거 또 다시 2번, 4번을 해야 돼. 왜? 왜 그래야 되냐는 거야. 너희들도 그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라는 거야. 왜?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작업 우리가 할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삑사리를 내 일을 망쳐? 뭐 대나무실 만들어 뭐를 해? 그런 거 없어. 이쪽은 합판이고 이쪽은 석고고 이쪽은 콘크리트여도 우리는 다 그거에 맞게 작업을 하죠. 안에 스틸 그 파워바 같은 게 지나가면 그 스터드 파인더를 가지고 찾아갖고 자석 같은 거 안 쓰지. 우리가 지금 자석 쓰진 않잖아. 물론 갖고는 다니지.
자석으로 하지 않아요. 스터드 파인더로 분명히 찾아가지고 그걸 다 마킹을 하고 레벨을 봐서 이 ST 못을 하나 찍어도 정확하게 찍는다고. 길이 피스를 하나 박아도 가급적이 있는 그 센터에 삑사리 나지 않게 해서 경우의 수를 다 해서 빈못을 박든 뭐하든 우리가 그 작업 방식으로 해서 사람이 매달려 떨어지지 않게 하잖아.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두 번 생각하고 한 번이라고, 두 번째고 두 번 하기 위해서 네 번 체크하고 마지막에 한 번이라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우리가 삑사리를 내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비록 우리가 전체적인 주도하는 일은 지금 못해서 땜빵을 하러 다니기는 해. 뭐 땜빵을 해도 하루 일당 똑같이 주는데 뭘 걱정이냐는 거야. 어? 머리가 아파, 일이 위험을 해, 뭐 어렵기를 해. 땜빵만 잘하면 되는데. 세상 쉬운 일이라는 거, 그제? 어? 그런 일만 많으면 세상 돈 벌어먹기 참 좋은 세상이지. 어? 옛날에는 우리가 다 머리 써서 기획해서 그려서 모든 걸 다 했어. 아니 지금은 기획자들이 다 머리 써서 그려놓고 설명만 해주는 걸 해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는 남보다 말도 2배 이상 빨리 알아들어. 그리고 이렇게 뭐 기준점을 잡거나 이렇게 일을 추적해 들어가는,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도 어리버리한 놈들보다는 2배 이상 빨라. 그리고 망치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합리적으로 일을 풀어내는 것도 2배 이상 우리가 더 빨라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다 경험을 쌓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의 그 원리를 다 깨우치는 거야. 못을 박아도 어떻게 박아야 되는지. 우리가 뭐 나무는 아니지만 설사 그라인더 하나 가지고 알루미늄 파이프를 하나 잘라더라도 어떤 스탠스로 서서 어떤 각도로 그 파이프를 잘라야 되는지. 젊은 청년들이 미처 생각 못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 하나까지 다 몸에 배워서 다시는 그런 오류를 만들면 안 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면 안 된다. 피팅 네일을 하나 걸어도 뭐 이쪽에 나중에 구두말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50mm를 떼우라고. 참나, 작업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 그 위에 그 윗단계에 있는 사람들 나는 잘 이해 못하는 사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야. 왜 50이어야 되냐고. 그러면 50은 딱 맞고 70은 커? 40은 작고? 왜? 구르마를 미리 집어넣으면 그게 고장나나? 그러니까 피팅 네일도 어디 싸구려 중국산, 국산 이런 거 3mm짜리 쓰지 말고 독일제 4mm 같은 거 써보세요. 문제 생기나. 문제 안 생겨. 그 안에 들어가는 구르마도 독일제 같은 거 써봐. 내가 지금까지 그 구르마를 내가 처음 단 게 90년대인데요. 지금까지 그거 그냥 달려있어.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게 하나도 없었다고. 지금까지 가끔 생기는 건 있습니다. 댐핑들, 기능이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통째로 갈아야 돼. 그때는 네일을 빼면 돼요. 그래서 땜빵을 할 거면 이렇게 포켓도 오면 그 중간에서 잘라서 이렇게 소리가 좀 들나게끔 이렇게 잡든가 해야 돼. 이번에 네일을 껴보니까 들어가지도 않아. 그 목소리 이상하게 작업을 해놔가지고 진짜 같은 일 하면서 욕하기 싫으니까 제가 어떻게든 땜빵을 해서 그걸 꼈어. 어디는 보니까 타카핀이 삐져나 들어가지도 않지. 이쪽엔 실리콘 싸놨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작업을 다 긁어내야 돼. 뭐 집어넣어서 뭘로 끓이고 칼이고 뭐 어디 부두칼이고 들어가야 하고 다 긁어내고 타카핀도 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일들이 그렇게 하냐고. 장기만 들고 다니면서 사람 똑같은 사람들 욕먹이고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지도하는 20대 청년들, 같이 성장해야 되는 20대 청년들, 저는 지금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거고 애들은 성장할 거고 앞으로 영업이나 기획도 다 젊은 친구들이 다 해야 돼. 저는 그냥 기술 지원하고 장비 지원하고 아이들이, 청년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서포트 잘 해주고 그런 것만 하면 돼요. 그렇게 성장을 할 건데 내가 이 친구들한테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끔 내가 장치를 다 만들어서, 설사 이 중에 이 뇌구조가 이상한 놈이 있으면 내가 다 뜯어 고친다니까. 자의적 해석 엉뚱하게 해서 엉뚱하게 일하는 사람 생기지 않도록 다 뜯어 고친다고.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다고. 왜? 보면 아니까. 보면 알아. 제가 왜 저런지. 그러면 얘기해줘야 돼. 이게 왜 이런지, 너가 뭘 하고 있었고 왜 이러고 있었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이 어디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고, 그렇게 어떤 걸 해야 뭐에 부합되는지
그래서 우리를 믿고 일을 맡긴 건축업자, 인테리어업자, 그리고 또는 그 집주인, 우리 클라이언트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족시킬 것인지 그거 연구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포커스 없으면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잖아. 막상 이 일을 해보니까 생각한 거하고 달라. 힘들어, 재미없어. 아이씨 이렇게 할 거면 난 딴 거 할래. 이런 마음 들면 그날로 나가라는 거야. 그대로 두고 나가라는, 괜찮다는 거야. 그런 정신이면 처음부터 오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겁을 팍 줘요. 오지 말라고. 어리버리한 놈들은 아예 오면 안 돼. 우리 공방에 제가 유튜브 찍고 뭐 조회수 좀 많이 나올 때 여기 다녀가신 분들이 한 20명이 넘어요. 30, 40대의 젊은 청년들인데 그 어떻게 하면 좀 배워볼까, 목수일을 해볼까, 이런 작가가 되어볼까 했던 분, 어떤 분은 또 유튜버가 된다 그래. 목공 유튜버에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이 그래서 다녀갔어요. 그 중에 정말 그 현장에서 데리고 또는 공방에서 지도해서 쓸만한 제복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절박함이 없어요. 그냥 잡이 필요한 거지. 그런 사람들은 굳이 저하고 같이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저하고 같이 작업하고 지금 우리 20대의 젊은 청년들하고 한 팀이 되려면, 또는 한 팀이었다가 따로따로 이렇게 팀을 분리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기본 소양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 위아래도 알아야 돼. 동서남북도 알아야 되고, 나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가 등이고 어디가 배인지도 알아야 돼. 나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아야 돼요. 나무뿐만이에요. 현장에 나가면 이 공간 지각력도 극대화돼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면 몰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못하는 건 바보라. 어떻게든 그걸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주어진 시간과 값 안에.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좀 시간이 더 걸려도 어느 누구도 탓을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전부 서커스야. 전부 서커스. 며칠 전에 현장에서 일할 때 한쪽에서는 뭐 돌쟁이들이 와서 일을 하고 막 뭐 한쪽에서는 뭐 페인트 칠하고 그랬는데,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좀 식사도 같이 할 때 되면은 서로 동료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아예 어느 날 어느 몇 시간 동안 말 한마디 안 한 적 있어요. 그 애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 왜 그런가? 내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쟤네들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야. 왜 말이 안 통하냐? 그 좁은 통로에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해야 되는 그곳에다가 연장통을 딱 갖다 놨어요. 그 내가 이걸 좀 치우면 안 되냐 얘기했더니 대꾸도 안 해. 옛날 같으면 혼났을 거야. 어디 목수를 일하는데 타일공 돌쟁이나 이 뺑기나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통 갖다 가려놓고 치우지도 않고, 사람 다니는 데 있으니까 치우라는 거야. 니들 거 절로 갖다 놓으라고. 내가 니네들 작업하라고 내 작업권 다 양보하고 나 한쪽으로 갔잖아. 그럼 니들도 그거 개념을 갖고 걔들 왜 그러겠어? 배운 적이 없는 거야. 배운 적이 그런 거를 현장에서 아무 개념이 없는 놈들이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문짝 단다고 거기 위에 네일 단다고 뭐 하고 있는데 글로 누가 지나가야 돼. 문 안으로. 왜 지나가야 되냐니까. 물을 떠들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 죄송한데 잠깐 물 좀 뜰 건데 좀 지나갈게요. 이러면 비켜주든지 아니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팟캐스트 물통 들고 와서 거기 그냥 보고 서 있어. 그럼 나는 알죠. 저 같은 사람은 얘가 왜 서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굳이 얘하고 말을 안 섞고 잠깐 내려와라. 여기 잠깐 비켜드려라. 좀 물 떠가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지나가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실례 좀 할게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물 떠가. 그 팟캐스트는 이만한데 물은 요만큼 떠갔어. 그러니까 거기 오야지가 왜 물을 요만큼 떠왔냐는 거야. 왜 물을 아끼냐고. 왜 그런지 알아요? 물 많이 뜨면 무겁잖아. 그리고 그 물을 많이 뜨면 출렁출렁하면서 혹시 흘리면 욕먹을까 봐.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쪽으로밖에 머리가 안 돌아.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하고 일절 대화 한마디 안 하는 거야. 점심 먹으러 가면서 12시 때가 아니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사장님 내일 식사 안 하세요? 뭐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려. 우리는 다음 현장 가야 되니까 연장을 싸고 있어요. 점심 안 먹어. 우리는 점심 안 먹고 연장 싸서 다음 현장 1시간 거리 또 이제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하고 밥을 먹을 거예요. 점심을 먹어야 돼.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얼른 싸서 가서 밥도 안 먹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4시가 넘어서 이제 식사를 하긴 했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빠졌어. 연장 챙겨서 나왔어. 그러면 전화 올지 몰라요. 혹시 우리 연장 뭐 건드렸냐고, 손댔냐고. 당연히 손댄 적 없지. 우리는 우리가 쓰는 연장은 지문처럼 다 기억해. 항상 사진을 찍어놓은 것처럼 다 머릿속에 그 잔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연장을 잊어먹거나 두고 와본 적도 없고 남의 걸 갖고 온 적은 아예 없지. 내 걸 준 적은 있어. 달래는 놈한테. 근데 그런 전화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다음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젊은 청년들한테 그걸 가르쳐줬어요. 야, 혹시 쟤네들이 전화 와서, 직접은 안 오겠지, 내 전화번호 모르니까. 거기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서 전화가 와서 혹시 우리 거 만졌냐고 물어보면 너 뭐라 그럴래? 글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안 만졌다 그래야 될까요? 당연히 안 만졌다 그래야지. 만질 일이 없다 그래야지. 어? 자, 그때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 너희들 거 만질 일도 없고 만질 생각도 없고, 글쎄 모르겠다. 우리가 돌아가서 혹시라도 공고를 정리할 때 니네께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내 얘기 잘 들어봐. 원래 돈이고 물건이고 공구고 간에 그거 잊어먹은 놈이 도둑놈이야. 니네들 왜 그걸 잊어먹은 놈이 도둑놈인지 아냐? 왜 잊어먹은 놈을 도둑놈이라고 하는지 아냐고. 지가 지거 정리 못하고 잊어먹어 놓고 이놈저놈 의심하는 그 마음보 자체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거 내가 20대 젊은 청년들한테 가르친 거야. 지들이 정리 똑바로 못하고 밥 처먹으러 갈 거면 공구통을 닫고 잊어먹을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한쪽으로 몰아놓고 뭘 덮어놓고 가든지. 그냥 두고 간 거잖아. 그냥. 어? 그냥 두고 간 거잖아. 어? 그래놓고 잊어먹어놓고 지네가 어디 뒀는지 기억도 못하고 이놈저놈 의심하는 그 마음보 자체가 도둑놈이라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가면서 그랬어. 야, 쟤네들이 말은 통하는 애들 같냐? 거기 애들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야지 같은데 그 오야지 생긴 거 봐라. 어? 아침에 우리가 먼저 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와서 작업을 할 거면 공간이 필요하면 정중하게 물어봐야 돼. 사장님, 우리 여기서 뭐 해야 되는데 좀 같이 좀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할 건데? 뭐 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옮길게요 라든지, 아니면 니네가 절로 가, 우리는 안 돼, 그럴 거 아니야. 응? 말도 없이 그냥 갔다가 그냥 막 작업대 쭉 펴놓고 밀어. 뭐야, 싸우자는 거야? 그냥 밀면 끝이야? 그냥 대가리 밀면 끝이냐고. 응? 말이 안 통하는 놈들 같으니까 그냥 빼준 거야. 내가 그래서 그랬어. 쟤들 나를 아는 애 같냐? 모르는 애 같지. 응?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당연히. 그냥 말 안 섞고 그냥 우리가 피해 주는 거야. 응? 좀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연장을 한쪽에, 자재는 반대쪽에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제 작업대를 놓고 일을 하겠죠. 상황에 따라 그 자리가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점점 작업 공간이 넓어지더니 자르는 장비 하나를 우리 공구통 옆에다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그때는 젊은 애가 어떻게 하냐면 연장을 이렇게 들고 이러고 가. 여러분 상상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말도 없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쓱 잡고 이렇게 옆으로 쓱 가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애들이, 아니 남한테 친절하고 말 잘하다가 죽은 조상이 있어? 응? 내 손에 빵 2개 있는데 내가 2개 다 먹고 하나 못 얻어먹은 놈처럼 그런 표정으로 현장에 다니면 누가 좋아해? 그런 사회성도 없고 인간관도 갖춰지지 않은 놈들은 노가다다 하면 안 돼. 응? 걔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기술이야. 그래갖고 내가 청년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 너희들이 쟤네들 하는 걸 배우면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쟤네들은 우리 걸 배울 수 없다. 하는 거 봐라 이거. 그라인더 갖고 돌을 잘라도 이게 먼지가 한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 그거를 왜 한가운데서 잘라? 한쪽 구석에 가서 하든지 창문 열린 쪽에 가서 바람 방향 이런 거 잘 봐가면서 해야지. 아니면 그런 거 하는 데만 카바리즘을 해놓고 좀 거기서 하든가. 그냥 먼지가 그냥 온 사방에 뭐 개념 없는 놈들이 아무튼 간에. 그런 놈들이 그냥 장비는 사방팔방, 아니 그거를 잘 놓고 해야지 뭐가 어디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작업하기 편하게. 여기저기 다 그렇게 해놓고
불쌍한 놈들이야 진짜로. 저게 무슨 말을 해서 알아들을 놈들 같아야 말을 해서 좀 가르쳐주지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 가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아니 남이 작업하고 있는데 거길 지나가서 물을 떠야 되면 아저씨 나 좀 물 좀 떠야 되는데 잠깐 지나가도 돼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그게 큰일 나냐는 거야. 어? 그럼 진짜로 그렇게 물어보면 때릴까봐? 어? 야, 그런 폭탄스러운 애들이 그런 얼굴 표정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것도 일 잘한다고 불러서 그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밑에 일하는 일꾼들 업자들도 딱 자기 수준만큼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자기 수준만큼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 만나면 조상이 덕을 쌓은 거라고 그러잖아. 덕을 쌓은 거라고. 니네 가문의 영광을 삼으라고 내가 막 농담으로 할 때도 있어. 그거 농담 반 진담 반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막 장비빨만 그냥 내세워가지고 앞세워가지고 일은 할 줄도 모르는 놈들이 진짜 천지분간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 남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저 SNS에서 홍보해가지고 전부 전문가인 양 행세하고 말이지.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목수들의 장비빨이에요. 근데 이거 아주 그 중요한 얘기라 제가 하는 거고, 우리 청년들을 반드시 이런 거 뼛속에 새겨서 그런 얼치기들하고 경쟁하지 않도록, 그런 좀 모자른 것들하고 싸잡혀서 욕먹는 일 없도록 제가 키우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남깁니다. 어제 그 현장도 갔다 오고, 우리 지금 공방에 문화생으로 있다가 지금 저희 팀에서 같이 합류해서 목수가 되려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제 인천 송도 가서 건지앤 로지스 공연 보고 왔어요. 돈은 그래서 버는 거야.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런 거 아주 끊임없이 주입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20대의 하루는 30대의 열흘이요. 20대에 뛰지 않으면 30대는 날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니들은 뛰어다녀야 된다는 거지. 팍팍 돌아가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아무튼 뭐 오늘 뭐 재미난 얘기 이런저런 얘기 뭐 재밌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